같이 된장국 숟가락으로 떠먹기나 또 술잔 돌리기, 또 수건 같이 쓰기, 비누 같이 쓰기, 또 악수, 포옹, 기침 이런 등등을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전염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쏙닥터 유수영입니다. 오늘은 비형간염 어떻게 전염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드물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비형간염이 외국에 비해서 흔한 편에 속하거든요. 비형간염이 있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로 경과 관찰을 잘하고 필요하면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먹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정기 경과 관찰도 안 하시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도 안 드시면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야 하는 질환입니다. 비형간염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본인의 이제 치료 외에도 어떻게 비형간염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비형간염이 타인에게 전염이 되는 경우는 수직감염과 수평감염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감염은 수직관계입니다. 즉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수직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임신 시에 이제 태반을 통해서 이제 혈액으로 감염이 되거나 또는 이제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이제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외래 오시면 유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유전은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어머니로부터 전염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혈액 중에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해도 아주 일부는 불행히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력마저 줄이기 위해서 임신 후반기와 출산 후 이제 3개월까지는 항바이러스 약을 써가지고 어머니의 바이러스 양을 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또 전염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는 잘 전염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비형간염이 있는 경우에 어린 시절에 아주 밀접한 행위들, 예를 들면 체했을 때 집에 있는 마들로 같이 이제 손따기 등등, 손톱깎이 같이 쓰는 것 등등을 통해서 전염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평감염은 성인과 성인 간의 이렇게 수평 간의 전염입니다. 수평 전염은 모두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체액이라면 정액, 질액, 땀, 눈물, 대소변 등이 이제 되겠죠. 체액은 주로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체액 중에서도 정액, 질액에 존재합니다. 타액에도 이렇게 침이죠. 소량 존재하는데 입안에 큰 상처가 있지 않는 한 전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땀이나 눈물에서는 매우 미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전염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도 전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직장 동료 중에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으면 본인도 왠지 전염의 우려, 내가 비형간염 보유자인데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축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동료 회사원들도 또 감염이 내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이 식사하기, 또 요즘은 드물지만 같이 된장국 숟가락으로 떠먹기나 또 술잔 돌리기, 또 수건 같이 쓰기, 비누 같이 쓰기, 또 악수, 포옹, 기침 이런 등등을 통해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전염은 대부분 혈액으로 이루어지고요. 다음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혈액을 공유하는 일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혈액을 공유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사침을 같이 쓰는 거겠죠. 나에게 사용한 주사침을 타인이 그 주사침을 사용한다면 전염이 쉽게 되겠죠. 이와 유사한 행위들, 예를 들면 소독하지 않는 바늘 같은 것으로 이제 같이 문신을 한다든지 일회용이 아닌 침을 같이 맞는다든지 역시 타인이 사용한 기구로 피어싱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면도기를 같이 공유하기, 칫솔 공유, 손톱깎이 공유, 체했을 때 반으로 손밑 따기 등 이런 것 등이 혈액을 통한 전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관계인데
혈액담으로 바이러스가 정액과 지력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요. 항체가 생기면 전염이 되지 않고 안전합니다. 근데 항체가 한번 생기면 이 항체 역과 파워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대략 5년에 한 번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기 전이라면 콘돔 등으로 방어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B형 간염이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경로를 잘 알고 있다면 전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혈액을 공유할 수 있는 바늘이나 면도기 같은 것은 꼭 본인 것을 사용하시고요. 제일 좋은 예방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B형 간염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속닥터 류수영이었습니다.